전 세계 최고 군함은 미국 것이 아니고 바로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 주요 언론 CNN에서 한국의 군함에 대해 다시 대서특필하며 나섰습니다. 미국의 미 해군 관계 업체들은 최근 바쁘게 미 국방부와 한국에 대해 논의 중이며 실제 올 초 미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조선소에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전달된 바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의 함정에 대해서 본격적인 견적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미국에서 한국의 조선소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미국에서 구체적인 견적서와 더불어 한국의 세종대왕함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세종대왕급 구축함이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이야기가 왜 등장했으며 미국 주요 언론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터프해지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를 비롯해 고위급 라인은 계속해서 만나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오히려 대중 제재를 무색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군사 분야에서는 중국과는 상극을 이루며 거센 부딪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존 애클리노 미국의 사령관은 공식 발언을 통해서 중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고 최근 강력 경고했습니다. If the decision were made to take it on, that it would be drastically devastating to his people in the form of blood and treasure. 최근 또한 미군은 캐나다 함정과 함께 대만 해협을 동시에 횡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이 예민해하는 대만 해협 횡단을 그것도 단독이 아닌 동맹국과 지나가는 모습을 대놓고 연출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미국도 중국에게 상당히 거친 모습을 계속 노출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최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중국의 해군에 대해서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리를 꼬고 중국의 항모를 바라보는 미군의 여유는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자세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대만 수복을 가시화하며 함정 생산을 급격하게 늘려가며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적 우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최근 미 해군 수뇌부는 미국 조선소가 단순히 따라갈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 척을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중국이 세 척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다 말합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중국의 군함이 미국보다 더 많고 함선 건조 용량도 더 크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CNN 방송이 미 해군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델토로 장관은 중국이 더 큰 함대를 보유하고 이를 배치하고 있다며 그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다며 개선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중국 해군이 배치할 수 있는 군함 수가 현재 약 340척에서 몇 년 내에 400척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미국의 군함은 300척을 밑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해군 전력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델토로 장관은 미 해군의 조선소 용량이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중국이 13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고 한 조선소는 미국 전체의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건조 용량이 크다며 미국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함정이 미국 전력을 크게 초과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에도 미 국방부에서 중국의 수적 전략이 미국을 앞지른다고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30년에 중국의 전함수가 440여 척에 다다르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 해군 전쟁 대학에서는 역사적인 해전 28개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기술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전선이 없는 해전에서는 전함수가 많은 쪽이 대부분 승리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미군의 경우에는 함정 퇴역이 신규 함정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신규 최신의 함정을 찍어내고 있지만 미국은 수십 년 된 함정이 퇴역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CNN은 중국이 대량 생산하고 있는 선박 중 일부는 틀림없이 미국의 일부 함정들보다 더 큰 화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는 중국이 각종 미사일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탑재 중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구축함 중 하나라는 중국의 타입 055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배수량이 12,000에서 13,000톤인 타입 055는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한 화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 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96개보다 많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교한 무선 및 대잠수함 무기 시스템을 자랑하며 중국은 이를 계속 양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줌 왈트급 구축함은 5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 겨우 2척만 간신히 나왔지만
중국은 타입 55를 2014년부터 8대를 찍어내 매년 거의 한 대씩을 만들어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 주요 매체 CNN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정밀 분석을 했는데요. 미 해군에 따르면 워싱턴은 중국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바다에서 가장 높은 스펙의 저렴한 하드웨어를 가진다 강조합니다. 따라서 한국 혹은 간혹 일본에서 선박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조선소에서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재차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구체적인 한국의 스펙과 콕 집어 세종대왕급 함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 싱크탱크 연구원 블레이크 헤르징거에 따르면 확실히 중국 상대가 된다라면서 양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 왜 미국은 그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능가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미 해군이 안보 문제와 미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려는 욕구로 인해 동맹국에서조차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거나 외국에서 자체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미국 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은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긴급 발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그만큼 미국의 군사 물자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물자를 공급하느라 본토의 무기까지 재고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고 자칫 이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다 보면 미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의 타입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대등할 수 있다 전합니다. 배수량이 10,000에서 12,000톤인 세종함은 중국의 타입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CR과 지대공, 대잠,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당 9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종함은 한국의 강력한 함정 스펙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국방부는 이 함정 하나로 대공, 대함, 대잠수함 등 여러 동시적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히며 중국 55식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는 중국의 함정은 함정의 퀄리티보다는 양산과 가격 경쟁에만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일부 일본의 생산력과 해군 기술은 세계 2위 수준에 해당하여 탐내볼만 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가장 조선업의 속도와 퀄리티를 동시에 가장 잘 뽑아내는 것은 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최첨단 병기라는 스텔스함 줌 왈트는 녹이 범벅되고 고장이 잦았으며 당초 함정당 40억 달러, 약 5조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으나 만들다 보니 9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제작 기간도 3년에 한 척이 간신히 나오는 꼴이다 보니 결국 실패한 프로젝트가 된 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5천억가량 하는 연안 함정은 수명의 3분의 1조차 못 채우고 줄줄이 퇴역합니다.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함은 1조 원가량이며 중국의 함정을 최전선에서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조선소의 퀄리티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미국에서 부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자국 산업인 조선소를 통해 40여만 개의 일자리와 총 70조 원의 경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조선소는 인력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인원을 모집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한국 역시 조선소의 임금 문제나 인재가 유치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미국은 훨씬 더하는 것이죠. 미국의 자국 사업을 살리는 것보다 당장 한국에 아웃소싱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미국령 푸에트리코는 자국 상선 보호법으로 한국의 LNG선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푸에트리코의 LNG 가격이 미국에서 난 값싼 시엘가스를 매우 비싸게 쓰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1920년대 제정된 상선법으로 여전히 미국에서 건조된 LNG선을 써야 하는데 이러한 불합리보다 한국에서 LNG선을 발주해 미국 내 에너지 코스트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함정이 절대 부족한 이 시점에 과거의 법이 무슨 소용이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항상 조선소는 지역 발전과 맞물려 있고 주지사와 상원 의원들의 표받치기도 합니다. 미 대통령과 국방부, 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큰 관문이 있기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은 당장 한국의 조선소에 대형 발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 헤르징거에 따르면 한국은 납기를 맞추고 고품질의 선박을 생산해내고 있다면서 미국은 납기는 물론 고품질 선박조차 생산하는 능력을 모두 잃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동맹을 두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내주느냐 하는 문제가 미국에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폴란드와 같은 절실한 레드 라인을 넘는다면 한국과 대형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